오늘도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주포의 핸들링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주포가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을 체크하기 위해 살짝 간을 보는 시그널 캔들이 놈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놈들의 핸들링 수법을 파악하는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뉴스 하나를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피델릭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피델릭스 주가는 오전 9시 59분 기준 전일 대비 5.0% 급등한 1,5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온다는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이번 달 열리는 최고 입법기관 회의에서 10조 위안 1,937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29일 해당 문제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4일에서 8일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밝혔고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다. 피델릭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팹리스 업체이며 모바일 디램, 초고속 메모리, 노르플래시 메모리, MCP 등을 취급한다. 2015년 6월 동신반도체 유한공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동방항신그룹에 편입되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주력해왔으나 드론 안에 들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OS의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낸드 플래시로 제품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피델릭스는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 동신반도체 주식유한공사로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와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어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컵을 피라미드로 쌓아 올리고 가장 꼭대기 상단의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흘러넘쳐 밑에 있는 컵까지 꽉 차게 되어집니다. 이 경제용어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계 경제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도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수 효과가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 레이거노믹스하의 감세가 낙수 효과 대신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그냥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설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2015년 IMF 보고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해온 낙수 효과의 허상을 통렬히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산층, 즉 국가의 허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대만입니다. 올 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만의 경제 구조야말로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SMC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영기업체입니다. 국가 경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튼튼한 뿌리를 기반으로 가지가 뻗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어납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밑에서 국가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튼튼한 뿌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그 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뿌리는 없고 꽃만 있는 기이하고 기괴한 나무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놈들은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확장시켜 이것저것 다 주워 처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보고 있으면 식탐에 쩌든 어마어마한 괴물 돼지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재벌을 해체하고 강제적으로라도 구조조정을 시켜야 합니다. 주력 기업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여 중소기업에게 넘겨야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주력 사업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 기업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아,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하튼 낙수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이냐 허상이냐 하는 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중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경쟁 관계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가 강화가 되어야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중국과 우리는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우호 관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리입니다. 미묘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낙수 효과이든 반사 이익이든 실리를 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찌 보면 2차 전지 산업 전체의 캐즘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무분별하게 자원을 채취하지 않고 싸구려 배터리를 마구 생산하지만 않았어도 이미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우리가 장악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국제 경제를 교란시키는 중국을 적극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국의 중산층 부흥을 위해서 제조업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생산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모을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생산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대중무역보다는 대미무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하튼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국제무역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혜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서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되는 섹터가 확실하게 나오면 선제적으로 빠르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9월달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도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피델릭스의 주가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되면 급등을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피델릭스 월봉입니다. 일단 거래량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거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지난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주포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을 긋지 않아도 바닥권에서 도지 캔들이 등장하고 급반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에 설정된 검은 선과 주황색 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검은 선은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주황색 선은 수치가 50과 1인 볼벤 상단선입니다. 이 두 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봉상 이 두 선을 돌파하면 대시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 캔들의 윗꼬리가 주황색 볼벤 상단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선 즉
60일 이동 평균선은 이미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DMI에서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봉상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방으로 폭발이 일어날지 반대로 하방으로 폭발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힘이 응축된 자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는 하방으로 폭발을 하였습니다. 삼각수렴의 추세선을 아래로 돌파를 하면 추세가 하방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주포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주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밑으로 빼서 바닥에서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주포의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후 반등에 성공하여 지난 4주간 주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주봉상 타점이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변동 회기선 위에서 캔들이 양봉으로 바뀐 자리입니다.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며 주가가 상승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이 보입니다. 하이켄 하시는 계속 양봉을 유지했지만 주가는 지난주에 비해 소폭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주봉상에서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둔화되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다. 하지만 변동 회기선이 살아있고 하이켄 하시 캔들이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상승 추세 중간에 나오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타점으로 잡을 수 있다. 이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니 주포의 핸들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시세를 크게 주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또 시세를 크게 주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어지다가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횡보 과정에서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등장을 하고 추세가 하방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급락 구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의 상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등을 하지만 21선 돌파에는 실패를 합니다. 21선 돌파에 실패하면 밑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밑으로 흐른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여 21선 위로 안착을 합니다. 21선에 안착하기 전에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 단순한 캔들 하나가
주포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주포놈이 살짝 간을 보면서 매물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때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그널 캔들이 보이면 곧 급등이 나올 것이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 캔들이 나오면 바로 잡아도 됩니다. 혹은 21선 위로 안착을 한 후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급등 이후의 상황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비교적 짧게 나옵니다. 제가 봉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딱 5일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합니다. 조정이 짧게 나오는지 길게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면 기간 조정은 짧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5일 조정을 주고 바로 반등을 시킵니다. 두 번째 조정 기간은 며칠이 걸렸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정확히 4일이 걸렸습니다. 반등할 때 계속 긴 윗꼬리가 출현하는 것은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주포가 장 초반에 시세를 주고 손을 놓아버리면 개미들이 하나씩 빠져나가 주가가 줄줄 흘러버립니다. 그것이 일봉에서는 긴 윗꼬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포가 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미들이 자꾸 달라붙으니 이런 식으로 개미털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이틀 동안 쭉쭉 끌어올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패턴은 기간 조정이 짧게 나오고 반등을 시작할 때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지속적인 개미털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은 힘의 폭발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향성을 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수렴의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면 방향성이 상방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삼각수렴의 추세선을 하방으로 돌파하면 방향성이 하방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상장 초기에 반짝했다가 2년 가까이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며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온 것은 맞지만 이 부분에서 인위적인 작업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과대 낙폭이 3번이나 나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것이 느껴지시나요?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개 양아치 새끼들이지요. 그래놓고 바닥에서 서서히 주가를 끌어올린 후 슈팅을 한번 쏩니다.
이후 조정이 나온 후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시그널 캔들입니다. 주포놈이 간을 본 흔적입니다. 제가 차트를 뒤로 돌려 이 자리가 처음 나온 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그널 캔들이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바닥권에서 서서히 상승을 시작하면서 21선을 타기 전에 이 캔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놈이 왜 물량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때 돈을 얼마를 써야 하는지 간을 본 것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앞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부터 이미 놈은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전거래로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며 과대 낙폭을 만들어낸 것이 보입니다. 이 새끼는 아주 약은 놈입니다. 보통 과대 낙폭 후에 큰오빠 캔들이 뜨면서 21선 근처까지 주가를 급상승시키는 놈들이 많은데 이 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야금야금 21선 근처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량 테스트를 합니다. 그 흔적이 시그널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김없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 이후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추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저항 라인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물대가 많이 쌓여버린 것도 보입니다. 마지막 캔들에서 발생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팍 하고 줄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았다는 뜻입니다. 조정이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7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황금 비율에 맞아 들어갑니다. 딱 7일 조정 후에 급반등한 모습입니다. 조정 기간을 길게 주는 놈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3일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618라인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에서 예측샷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정확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팍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양봉이 등장하는 것은 주포가 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갔는지,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량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놈은 기간 조정을 길게 주는 놈이 아닙니다.
반등 타이밍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다 왔습니다. 힘의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방향성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세선 상단을 뚫어야 추세가 상방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측샷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하고 방향성이 결정되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리면 매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니캐스트입니다. 제가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니캐스트 주가가 크게 올랐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7.67% 올라 4,6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반도체 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I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반도체 칩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캐스트는 이러한 시장 진화에 발맞춰 AI 반도체 칩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유니캐스트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AI 반도체 칩은 인공지능 AI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특화된 반도체 칩이다. 기존의 중앙 처리 장치 CPU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달리 AI 반도체 칩은 인공신경망 연산에 최적화돼 있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등 AI 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에서 유니캐스트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CS 월봉입니다.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KCS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자 암호칩 KEV7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통신 장비에 탑재될 예정이며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KCS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자랑하는 양자 암호칩 KEV7을 개발해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EV7 기존 암호 체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보안 성능을 제공하며 해킹이나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CS는 무장애, 무정지형 시스템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금융, 통신, 공공부문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 2007년 계열사인 한컴 기술연구소를 합병하며 기술력을 한층 강화했다.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상용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CS는 SK텔레콤과 함께 양자 난수 생성 기술을 개발한 이력이 있어 양자기술 관련주로 분류된다. SK텔레콤은 최신의 양자 내성암호 표준 알고리즘과 양자키 분배 시스템을 결합한 QKDPQC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CS는 차세대 양자암호 칩 QHSM을 지난 6월 말 퀀텀 코리아 2024에서 처음 선보인 후
공공민간 등 양자암호 치풍용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계획을 SK텔레콤 등과 수립하고 있다. 드론, CCTV, 홈 네트워크, 저전력 기반의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 QHSM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상입니다. KCS는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양자암호 관련 통신 분야는 드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열렸습니다. 특히 군사통신보안 쪽에서 양자암호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굳이 추세선을 긋지 않아도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패턴을 분석해보면 뚜렷하게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U자형 반등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U자형 반등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커다란 U자형 반등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커다란 U자형 반등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U자형 반등이라기보다는 V자 반등에 가깝습니다. 저점을 다지지 않고 급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반등 이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하락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하락 3파가 모두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점을 다지지 않고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DMI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들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린 것이 확실합니다. 가장 좋은 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추세를 돌리면서 하이캔 아시 캔들이 확실하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 보입니다. 앞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세 추종의 원칙에 따라 아주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시그널 캔들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주포놈이 간을 본 자리입니다. 이 캔들이 뜨고 나서 정확히 6거래일 되는 날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후 길고 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과대 낙폭이 등장을 합니다. 과대 낙폭 이후에 주가 흐름을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서히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21선 돌파에 실패를 합니다. 이 자리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주가가 밑으로 흘러 쌍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놈은 이를 역으로 찔러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주포의 핸들링은 개미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주포들의 핸들링을 보면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미들이 간파를 하자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 여기서 밑으로 흐르는 형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차트에서 주포의 핸들링은 일종의 복고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세선, 매매법에 따라 앞에서 타점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선 매매법을 선호하는 트레이더들이 추세가 전환된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을 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자리에서 바로 끌어올리지 않고 밑으로 한 번 더 쭉 빼는 패턴이 유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는 옛날 방식 그대로 여기서 급등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포의 핸들링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하얀 원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주포놈과 머리 싸움을 하는 것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을 경우에 그 쾌감은 말로 설명을 못합니다. 여하튼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전통적인 핸들링 그리고 변형된 트렌드 등을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매매법을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매매법을 몸에 익힌 후 주포와 머리 싸움을 해야 합니다. 놈들을 발라먹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딱 그만큼만 놈들을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차트 전문가가 되어 놈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 수 있는 진정한 고수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급등 이후의 상황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후 고점에서 저항에 밀리자 다시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역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길게 나옵니다. 제가 차트를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급등자리가 많이 나오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제가 하락 기간 동안 발생한 봉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정확히 27개입니다. 상승할 때는 봉수가 15개입니다. 15대 27, 9대 16.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봉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가의 흐름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살짝 반등을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집니다.
반짝 반등을 한 것은 주포가 핸들링을 한 흔적입니다. 주포놈은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처럼 하다가 다시 손을 놓아버립니다. 일종의 페이크입니다. 그러자 개미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포는 손을 놓고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중간에 페이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시 손을 놓습니다. 더 이상 털고 나가는 개미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저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삼각수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 패턴도 놈들의 핸들링을 잡아내는 유용한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삼각수렴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놈들이 기간 조정을 주면서 중간중간 페이크를 섞어가는 과정을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아무리 다양한 범죄 수법을 개발해낸다 할지라도 노련한 프로파일러에게는 그 흔적을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련한 프로파일러가 되어 놈들의 범행 흔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급등전의 놈들의 모가지를 낚아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맹수는 함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을 한번 쓰면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 한 마리 맹수가 되어 세력놈들의 목덜미를 단숨에 물어뜯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급등 후에 급락이 한 번 나온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주포놈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주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주포 입장에서는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가야 합니다. 자전거래로 급락을 시키면 놀란 개미들이 부랴부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개미털기입니다. 그래놓고 주포놈은 물량 테스트를 하고 다시 슈팅을 쏩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차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주포놈이 간을 본 자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시그널 캔들입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시그널 캔들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주포놈은 자신의 핸들링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추적 관찰하면 놈의 핸들링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집요하고 끈질긴 형사가 되어야 범인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시장에서 집요한 형사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시장에서 위대한 프로파일러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시장에서 세력들을 때려잡는 토르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시장에서 한 마리 맹수가 되어 놈들의 목덜미를 한 방에 물어뜯는 사냥꾼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